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BMI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금 많이 익숙하지만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그래서 우리 몸의 과한 지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BMI라는 개념에서 보면 BMI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술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고도비만 환자를 치료하고 또 대사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드는 개인이나 사회 비용이, 경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제일 처음 연구 결과가 이런 여러 가지 내과적인 치료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너무 우세한 결과를 주고 월등한 경제적 이득을 준다라는 결과 때문에 미국 보건성하고 미국 비만대사 외과학회에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서양 사람 기준 4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수술에 절대적인 적응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사망률과 또 동반되는 질환들 때문에 받는 위험도가 너무 커지거든요. 이건 대규모 연구의 결과로 이제 그런 기준이 정해진 거죠. 40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체질량 지수가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괜찮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정상 체중을 25 미만으로 보거든요. 18 미만으로 내려가면 또 너무 마른 거니까요. 그 기준을 벗어난, 그러니까 25 이상이면서 40 전에 이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죠. 과체중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25에서 30은.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평가를 해보니까 35에서 40까지는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35에서 42대 이미 대사질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여자인 경우에 생리를 안 하고 불임이 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든가 통풍 관절염이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질환들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수술을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양 기준으로는 체질량 지수 BMI가 40 이상이면 수술을 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권고사항이죠. 35 이상이 돼 그 40 구간에서는 동반 질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체격이 작잖아요. 그리고 비만도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아시아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만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험 구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양 사람보다 BMI 기준이 5 정도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35 이상이면 BMI가 수술에 절대적인 적응증이 됩니다. 수술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된 거죠. 30 이상이면서 이전 말씀드린 그런 대사 동반 질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 역시 수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권고 사항이 아니고요. 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 대사 수술 급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수술 적응증이죠. 35 이상이면 수술 가능합니다. 보험 다 되고요. 그다음에 30 이상이면서 대사질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역시 보험 적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수술 받느냐라는 것은 아주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면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 기관과 유관 학회들, 시민단체들 또 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오랜 연구 결과 그리고 동서양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35 이상 또는 30 이상이면서 대사질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수술 받는 것이 맞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대사질환 중에 이제 제2형 당뇨라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당뇨병 관련해서 고도 비만이 있는 환자면서 당뇨가 동반되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으면서 또 고도 비만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고도 비만 수술, 비만 대사 수술로 당뇨병까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과 꼭 고도 비만 자체가 연관이 100%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마른 당뇨가 많은 나라에서도 이것이 통할 것이냐라는 연구를 했겠죠. 예, 서양에서도 물론 했고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 개념을 조금 당뇨 수술의 개념에서 빼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경부터는 미국 당뇨협회 그리고 국제 당뇨 연맹 이런 데서 당뇨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당뇨는 이제 1, 2, 3차 치료, 인슐린 이런 단계를 쭉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조절을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1차 약이 잘 안 듣게 되는 2, 3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체질량 지수를 좀 고려해서 수술을 옵션 중에 하나로 환자와 상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당뇨병을 수술로 치료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사실 우리만 익숙하지가 않지 서양이나 특히나 북미 같은 데서 너무 익숙한 그런 치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량 지수를 아까 말씀드린 고도비만 대사 수술 30 이상으로 정한 거에서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2.5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7.5 이상이면서 제2형 당뇨병이 있으면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별급여 대상.